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보말람입니다. 오늘 보말람의 신간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출간 기념 유튜브 라이브 북토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북토크는 옆에 계신 저자 신박진영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정말 재밌게 잘 읽었고요. 재밌게 읽으면 안 되는 책이긴 한데 아무튼 잘 읽었고 지금 한국에 꼭 필요한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성매매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혹시 이 북토크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분들을 위해서 저자님 소개를 잠깐 간단히 드리자면요. 보말람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을 집필하신 신박진영 작가님은 약 20년 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신 활동가이십니다. 2002년에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뒤에 계속 활동을 쭉 하시면서 대구 여성인권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장을 맡으셨고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원장 및 단체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요. 너무 어렵네요. 지금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및 연구를 20년 동안 해오신 전문가이십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지금 북토크를 보고 있는 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왠지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더 훈훈하고 따뜻하고 또 오늘 하는 시간 내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왕. 네. 그럼 오늘 북토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1부랑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에서는 저희 독자들이랑 보말람 측에서 준비한 질문들을 이제 작가님께 여쭙고 작가님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으로 2부에서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대표로 계신 이하영 선생님을 질문자로 모셔서 두 활동가 분들이 나누는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토크는 1부 30분, 2부 3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뒤에 질의응답으로 여러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뒤에 한 20분 정도 가져서 총 한 1시간 20분, 네.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를 먼저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가 북토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깜짝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게 방송사고가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벤트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이벤트냐면 총 2번의 깜짝 화면이 나올 텐데 각각 또는 하나의 화면을 캡처를 하신 뒤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해시태그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을 적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깜짝 선물을 해드려요. 선물도 화면도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는 거 맞죠? 네, 주긴 줘요. 가짜는 아니니까 꼭 많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9시 6분이니까 그럼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1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가님께 여러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보말람에서 수년 전에 벌써 이 책을 내자고 매달렸는데요. 혹시 그 전부터 책을 내야겠다 혹은 책을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써야 되겠다는 막연한 네.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특히 정말 현장의 얘기를 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들이 그냥 이렇게 부서져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는 현장 활동을 하니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이나 아니면 필요한 연결을 해야 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이게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알게 된 것,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이어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 아마 현장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하고 싶은 말들은 많고 전달해야 될 정말 어떤 의무감도 느껴지는데 이 현장 활동에 치이다 보니까 그럴 시간을 못 갖죠. 그래도 보말람에서 정말 쫄라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셔서 제가 매번 메일에다가 엄청 비굴한 모드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씁니다. 막 이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덕분에 그래도 책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감사드려요. 아니 저희가 감사하죠. 그렇게 어렵게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책을 쓰시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책을 쓸 때 특히 고민하고 쓰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현장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죠. 정말 막 옆에 있다면 막 떠들고 싶고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알려드릴 내용을 그래도 좀 쉽게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특히 근데 성매매는 이게 19금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도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닥 불편하지 않게 현장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걸 가장 애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꼭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성매매의 특성상.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매우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노력이 이 책의 어떤 차별점이나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많이 녹아있다는 점 같은데. 만약에 제 노력이 약간은 그래도 성공한 거라면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읽힐 수 있는 성매매 관련한 그래도 조금은 특별한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매매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 되게 끔찍하지만 뭐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함과 동시에 아예 성매매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실 때 되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성매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사회가 다 오염되어 있을 만큼 성매매가 큰 문제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그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반성매매 운동을 대중화하실 때 특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아마도 가장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사실 많은 분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말 이 사회를 함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썼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현장을 만나고 정말 당사자 여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그만큼 쌓이고 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저도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책 맨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정성껏 썼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기를 바랬죠.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매매 얘기를 겨우겨우 꺼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도 너무나 많은 성매매에 대한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 책의 1장에서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부분들인데 뭐 성매매는 본능이다. 아니면 성매매가 없어지면 뭐 성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그런 헛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작가님이 그거를 되게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음. 하나하나 그 말들에 반박을 하는 내용을 책에 쭉 써 내려가 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글을 잘 쓰실 수 있는지. 사실 이 네. 사회 안에서, 구조 안에서 자유로울 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내공이 생긴 건, 그런 반성들을 하는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다 하면서는 네. 그런 반성의 시간들이 꽤나 매번 매 순간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현장을 딱 만났을 땐 저도 화가 많이 났고, 네.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얘기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곤란할 만큼 제 네. 감정이 막 울컥울컥 올라왔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는 네. 사실 나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구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매번 어떻게 이 문제만 고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느낀 것들을 느끼게끔 하려면,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하나하나의 개인들한테 화를 내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들도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매매라는 우리의 사회의 거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사실 그렇게 뭐 화가 나거나 막 그런 순간들은 네.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흥분하는 네. 순간이 있다면 정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럴 네. 때. 그러니까 반성매매 운동을 한국에서 20년을 하면 사람이 부처님이 된다. 약간 이렇게. 이건 너무 네. 고차원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부처 아니겠습니까? 내 역시.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나는 거죠. 네. 역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은 다르네요. 사람 훅 보내는 것 같아, 다른 세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성매매 금지법 제정 이야기나 이 책의 5장에 세계의 성매매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진짜 이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 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근데 법은 정말 보수적이어서 항상 사회의 어떤 흐름보다 2발, 3발 더 뒤늦게 같이 발전을 하고, 예를 들어 올해에 최근에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가 이제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이 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법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접하면 그냥 화가 나고 끝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작가님은 올해 여성 인권 운동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법에 대한 어떤 감각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보셨을 때 지금의 한국의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장차 한국의 성매매 관련 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잘 나아가야죠. 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 책의 맨 마지막에도 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네. 가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네. 사실 법은 그런 것 같아요. 법이 늦다기보다는 어느 때는 사람보다 법이 먼저 가 있고, 네, 사실 그리고 손정우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네. 물론 법이 보완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기존에 있는 법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인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특히 법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 지원하면서 네. 매번 만나는 게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 법으로 인해서 또 보호도 받고 도움도 받고 또 그 법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네. 있죠. 하지만 최근에 또 그 미국의 네. 긴스버그 대법관님 네네. 돌아가셔서 정말 네. 가슴 아픈데, 그분도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어떤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변호사가 되고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네네. 되고 또 결국은 대법관까지 됐잖아요.
네, 다시 깜짝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네. 네, 근데 네. 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진보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해낸 게 법이고 결국은 그 법으로 우리의 정신, 공동체 정신, 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고귀한 어떤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에 담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 한국이 과연 노르딕 모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지금까지도 사실 노르딕 모델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사실 그만큼 성매매 문제가 모든 나라들에게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성매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외 다른 영역도 역시 같은 거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인권 문제에서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아직 답답하지만 네. 그래도 참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최근에 또 젊은 세대라고 말하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변화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시간은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대답 들으니까 왠지 뭔가 같이 희망이 차네요. 그럼요. 되죠. 이제껏 해왔는데. 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일은 내가 선택한 나의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성매매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강요받은 게 아니고 내 선택이다라고 그런 자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저나 독자들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매매 관련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인터넷 뉴스가 많으니까 보면은 정말 답답하게 댓글이 다, 물론 댓글 같은 거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댓글이 다 되게 지배적으로 요즘에 누가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듯이 옛날처럼 끌려가냐, 요즘 다 막 돈 잘 벌고 막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 북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에 신박진영 이렇게 작가님을 쳐봤는데 되게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면은 다 댓글에 정말 하나같이 그런 댓글인데 그거에 막 좋아요가 수십 개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 댓글들이 바로 우리의 운동이 존재하는 이유죠. 우리 활동이 중요한 이유고 또 이 책이 필요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댓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매매에 있어서라면 참 사람들이 그 왜 상식의 블랙홀이라고 제가 제목 단 것 중에 그 개인의 선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건데 저는 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선택해서 했다곤 하지만 정말 몇 프로가 진정한 선택이었던 걸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 또 매 순간 어쨌든 그거는 또 내 개인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환경, 사회적인 어떤 자원의 어쨌든 그 균형 뭐 이런 모든 맥락들이 합쳐져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몇 가지 안 되는 그 선택들 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원이 없을수록 그 선택의 폭이라는 건 정말 협소하고 어떨 때는 아예 선택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왜 성매매에 있어서라면 그 일을 현재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선택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개개인에게 선택을 묻기 전에 우리 사회에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음. 갑자기 그 일본의 모시기 국회의원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뭐 그 성매매 업소에 뭐 더 예쁘고 더 젊은 애들이 네. 올 거니까 기다려라라는 그런 망언을 한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다행히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방송인이었죠.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인이라고 더 합니다. 심각한 게 네. TV에 나오는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이런 네. 상당히 나이가 있는 그런 방송인이었는데 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네. 네. 이 성상들 책에 보면은 일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책을 한숨 읽어보시면 쉬지 알 수 마세요.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한숨이 나와요. 어떡하지? 네. 그렇고요. 네. 일본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네. 왜냐하면 저희 반면교사 같은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성매매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이지? 또 네. 그 안에 성매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정말 그 답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역사에도 있고 또 여전히 그 나라가 또 존재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판박이처럼 닮아있는 성매매 문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는 또 한국이 아니니까 네. 좀 거리 떨어져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성찰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성찰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문제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네. 일본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일본의 여성운동도 힘들긴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여성운동과 함께 연대하고 그러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네. 활동 중에 일본 여성 단체랑 같이 네. 연대해서 뭐 활동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더 이제 많이 네. 좀 확대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이었죠. 저희가 일본에도 또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위안부 문제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좀 오래된 선배 그룹이 있는데, 네. 그들과 또 젊은 현재 AV 문제를 문제시하는 팝스라는 또 그룹이 있거든요. 네. 팝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룹도 있고 이런 좀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네. 함께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도 공동 대응하는 활동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리고 또 이미 시작돼서 네.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네. 이제 앞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요즘은 그러니까요. 조금 네. 답답하긴 하네요. 네. 네.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은 저같이 그냥 이런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책 사기? 그렇죠. 제 책을 사고 그다음에 책을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한테 권유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신청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책을 사놔라. 이렇게. 저도 동네 도서관에 했어요. 훌륭하십니다. 이미 그러면 실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가 당장 그것에 큰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네. 너무 주변에 많이 만연해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하게 이야기해보는 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게 된 걸까?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후로 우리 사회의 책임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네. 나누게 되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무섭지 않냐? 업주들이. 네. 사실 처음엔, 네. 지금도 여전히 무섭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엔 더 했고, 무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네. 안 무서운 척 하느라고 애썼던 시간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네. 업주들, 그러니까 특히 알선업자들이 가장 네. 무서워하는 존재는 네. 사실 공권력도 아니고, 여론이더라고요.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눈. 결국은 그들이 움직이고 네. 그들이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단체도 바로 그 눈과 목소리를 믿고 네.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론을 조성해야겠어요. 그럼요.
다음 질문을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참고로 보말람의 편집자이신 이두루님께서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성상들 본문 68쪽에 나오는 네. 68쪽에 한번 언급되고 뒤쪽 주석에도 등장하는 판타스틱 월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책을 아직 덜 읽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판타스틱 월드는 군산 외곽에 국가에서 조성한 계획적으로 조성한 성매매 도시입니다. 그때 미군을 위한 성매매 도시로 쓰였는데요. 책을 보면은 그 파트에서 이제 몽키하우스 얘기도 나오고 너무너무 읽기 힘든 파트였는데요. 또 제일 끔찍했던 부분은 이 판타스틱 월드가 아직도 있고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본문에 쓰셨어요. 그리고 민들레 순례단이라는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드셔서 거기에 몇 차례 방문을 하셨다고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책에 적혀 있는데요. 네. 이 민들레 순례단이나 판타스틱 월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이 참 그것과 관련해서는 네.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 네. 그 민들레 순례단은 저희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 이 단체들이 매번 9월 그러니까 군산의 대명동과 개복동에 그 화재 참사로 여성들이 죽었던 특히 대명동 화재가 지금 9월 19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성매방지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9월마다 순례를 돕니다. 특히 그 화재 참사가 있었던 군산 지역을 많이 갔었죠. 그 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갔었지만 그래서 그럴 때 그 이름이 순례단 이름이 바로 민들레 순례단이에요. 그래서 매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진행되고 있죠. 근데 그 판타스틱 월드는 바로 군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코스에 넣어서 몇 번 이제 단체들이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판타스틱 월드는 사실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이게 진짜 세트가 아니고 진짜 있는 장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뚱맞게 벌판에 그냥 그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정문에 입구에 딱 서 있거든요. 네, 거기 아메리칸 타운 판타스틱 월드라고 딱 돼 있는데 도대체 뭐가 왜 판타스틱 하죠? 그런 점이 판타스틱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판타스틱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던데 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을 실어 나르고 그 안에 업소가 있고 또 여성들이 묵는 숙소가 마치 무슨 단체 무슨 근데 사실 수용소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수용소 같은 느낌의 그 숙소들이 가운데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가운데 언덕쯤에 성병 진료소가 있어요. 그리고 입구부터 시작해서 유흥주점들이 즐비하게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악한 그 영문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냥 그 현장에 가는 것만으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거기 갈 때마다 마치 빈 세트장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업주들이나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사실 활동가들을 저희가 훨씬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낮 시간이고 영업을 안 해서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위협하고 빨리 가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쫓겨난 듯이 나온 적도 있고 하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민들레 순례단을 할 때는 단체 티를 입고 가요. 근데 저희가 그냥 둘러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저희 티셔츠 뒤에 성매매 반대한다는 아주 구구절절한 문장들이 무슨 현수막처럼 써있는 티를 입고 갔었는데 그 문구를 보고 지금 이것들 이러면서 뭐 성매매 막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반발하긴 했습니다. 성매매가 왜요? 반대해야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여기 성매매하는 곳입니까? 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근데 뭐 그 말과 상관없이 사실 뭐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을 그런 취급한다면서 어쨌든 저희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런 취급을 하죠. 그래서 쫓겨났죠. 올해도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단체별로 좀 조용하게 그냥 그 여성들이 있었던 그 업소가 있던 자리에 가서 조용히 이제 묵념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여성들 중에 일부 무용고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모셔져 있는
그 낙골묘에 네. 가서 같이 참배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역시. 네, 들리나요? 들리나 봅니다. 네, 9월 23일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일인데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같이 묶인 법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랑 성매수자 처벌이 같이 다 나와 있는 법이죠. 이 법이 한국의 과열된 성매매 시장과 여성 대상 성착취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 그리고 이를 윤락행위가 아니라 여성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한 법이라서 아주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겠는데요. 이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2장을 보면은 대한민국 성매매 탄생 챕터에서 한국의 성매매 시장이 결국에는 국가 주도하에 성장을 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20세기 내내 끔찍한 팽창만을 계속 거듭해 오던 한국의 성매매 시장이 이제 마침내 제동을 걸자며 성매매 방지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제정운동이 2002년에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게 된 계기는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군산 화재 참사입니다. 이 내용은 82쪽에도 나오는데요. 군산 화재 참사가 뭐냐면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002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주 좁은 업소 안에 쇠창살이랑 이중 자물쇠로 감금되어 있어서 탈출을 하지 못해 벌어진 화재 참사였고요. 한국 여성운동의 어떤 커다란 변화의 불씨가 된 이 참사가 20주기를 올해로 맞이를 해가지고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5분의 영상을, 추모 영상을 함께 보고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 업소에서 불이 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 15분 군산시 대명동 한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피해 여성들은 창문의 쇠창살과 잠긴 철문 때문에 미처 피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군산 유흥가 화재 사건은 역시 종업원을 감금한 바람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15명의 종업원들은 어제 발표와는 달리 모두 1층에서 잠을 잤었고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2층 비상구로 통하는 문을 밖에서 잠궈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쉬파리 골목 역전시장 뒷골목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면 만나는 푯말. 보이지만 보이지 않았고 갈 수 있지만 갈 수 없었던 곳.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종이로 만든 학.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금지된 길을 걸으며 금지된 창문을 열고 금지된 말을 하며 금지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는 작은 바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내일은 누구, 모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바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쓰러진 그대들의 꿈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꿈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의 꿈을 네, 이하영 대표님 나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박진영 작가님과 함께 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책을 출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북토크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를 시작할 텐데요. 2부의 진행은 활동가로서 또 제가 느끼는 부분, 또 선생님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 질문도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갖게 된 궁금점 아니면 뭐 분노를 담아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뭐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그거를 또 댓글에 남아주시면 좀 마지막 시간에 같이 읽고 또 질문도 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국회에서 유흥업소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걸 통과시켰죠, 예산안을.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대성매매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었는데 그런 이 분노, 이 성매매가 이 만연한 너무나 이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시대에 이런 등불과 같은 책을
출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다음에 정말 우리가 내야 할 책이 있다면 저는 정말 유흥 특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왜 한국의 유흥은 그따위로 세팅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정말 아주 치밀하게 파헤치는 그런 책을 꼭 내고 싶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출간되기 전에 사실 선생님께서 좀 한번 오류가 있는지 봐달라라고 해서 보았는데요. 그때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사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활동가 분들이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동안에 답답했던 것들에 대한 울컥함도 있고 이것을 함께하고 있는 또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동지가 있다고 하는 고마움이기도 해서 사실 이걸 읽으면서 진짜 서문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년의 운동을 선생님께서 이 운동의 과정들, 그다음에 그 여정들을 이 책에 담으셨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저의 활동도 사실 많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저도 이 활동을 시작한 게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실 들어와서는 선생님이 처음에 책에 쓰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과 분노와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지? 이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제가 모르던 세계가 나랑 동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성노동 운동이 등장하면서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또 들었었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는 또 이 현장에 발 디디면서 좀 더 반성매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정들을 선배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사실 제가 그런 과정을 못 지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후배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성매매 관련해서 읽을 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작년 올해 참 좋은 책들이 나왔고 또 이 책까지 나오게 돼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해서 왔는데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지만 모두를 꼽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는 명문장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읽어주시면 어떨까? 저도 사실 하영 대표한테 그런 문장을 좀 뽑아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문장을 뽑지? 라고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주옥 같아서 뽑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성매매가 된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은 성매매화 된다 라는 이 화두를 보말람에서 또 뽑아가지고 책날개에 딱 이렇게 실어주는 이런 놀라운 감각. 그래서 그걸 빼고 고르려다 보니까요. 217쪽에 있는 문장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통한 지배에 지극히 길들여져 있다. 불법적 이권을 챙겨온 거대한 알선 조직과 연결된 채 삶을 유지하는 이들이 잔뜩 버티고 있는 까닭이다. 성매매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은 자들이 군림하는 사회는 인간의 몸을 착취해 돈을 버는 일에 모두를 공모자로 만든다. 반복하지만 한국은 이 좁은 땅덩이로 전 세계 6위의 성매매 국가다. 성매매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지배엔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치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상관없을 수가 없죠.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읽고 우리가 함께 하지만 결코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그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된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 우리의 생각이 모아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책이면 저야 너무 기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 책 글 중에서 이건 33쪽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안마 받으면서 성매매하고, 차 마시며 성매매하고, 목욕하며 성매매하고, 컴퓨터하다 성매매하고, 이발하다 성매매하고,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다 라고 쓰셨는데 네. 이게 정말 한국의 성매매 현실이 아닌가. 너무 분노스러우면서도 너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명문장이 많지만 좀 이따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약간 성매매에 관한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매매에 관한 주제들을 총망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이 책을 쓰실 때 조금 더 쉽게 쓰여진 챕터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챕터는 쓰기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아무래도 해주실까요? 이제 쓰기 쉬운 건 그래도 좀 사실을 그대로 나열해서 쓸 수 있는 역사적 맥락 부분. 네,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활동하면서 사실 저의 의무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캘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만나게 된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의 성매매를 이루는 그 역사적 맥락.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수월하게 쓰인 부분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성구매 남성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성구매 남성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가 성구매자 그들이 만약에 이제 단속에 걸리면 1회 한해서 이들에게 조건부 사실 법으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제 존스쿨이라는 교육을 받도록 해요. 지금은 이제 처음엔 8시간이었다가 지금은 그나마 이제 16시간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법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교육을 하다가도 불끈불끈 화가 나서 그거를 이렇게 가라앉히느라고. 왜냐하면 뭐 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교육받으려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랬는데 그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남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매자화 되는 남성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운동을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성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떤 계층들이 차별받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은 그 사회에 취약한 모두 누구든지 취약해질 수 있고 사실 1%의 1%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다 경제적으로는 소외된 이들이고 그들끼리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매매에서도 그런 걸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사회 안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조차도 사실 불행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성매매를 직면하면서 그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야말로 저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쓴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죠. 좀 선생님 대답이 사실 저는 조금 의외긴 한데 사실 성구매자, 성매수자라고 하면 저는 좀 거리가 오히려 있다라는 사실 저는 그런데 선생님 또 오히려 더 공감이라기보다는 더 성찰적으로 쓰신 부분이네요. 어쨌든 결국은 그들이 변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변해야 되고 아주 더 아까 부처님 얘기를 일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결국 운동이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권유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반성매매 운동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결국은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세상이 결코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그 모두를 함께 가고 싶은 바로 그 세상이다라는 거를 그 세상이라고 하니까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그런 세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반성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당사자들, 당사자 활동가 모두 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아직 마음 수양이 덜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존스쿨 하면서 기소일 하잖아요. 그냥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소용이 있나. 그래서 그냥 막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그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어느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 어느 게 더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특정 집단이 특별히 믿거나 뭐 이래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 네. 이게 두 번째 질문이랑 네.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중간에 당사자 운동에 대해서 쓰고 또 활동가의 또 고민에 대해서도 많이 담기도 네. 하시고 하면서 당사자 대기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활동가 대기란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20년의 여정에서 또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정해서 지금의 선생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활동가 대기란 뭘까?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그 활동가 대기가 사실 당사자 대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의 당사자들이잖아요. 특히 우리는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당사자인 거죠.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또 당사자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성매매 문제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어쨌든 중요하긴 하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마 저희 운동 초기부터 저는 시작할 때부터 바로 그 경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실수도 많이 했고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까지 왔던 거는 그리고 특히 그 경험 당사자 활동가 조직이 생겨나고 그들의 힘이 정말 어떨 때 보면 너무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운동이 크게 잘못하지 않고 그래도 제대로 해오려고 애썼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말 좌충우돌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라는 용어와 가치는 지금까지도 뭐 결정되어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늘 고민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함께 잘 다뤄온 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깜짝 화면입니다. 아까는 오디오가 안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캡처해주세요. 이벤트는 1, 2차 구분 없이 한 번만 캡처를 해주셔도 됩니다. 해시태그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과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네, 잘 캡처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꼭. 네. 됐을까요? 네. 네,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댓글에 보니까 뭉치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빼놓으면 안 되니까 사실 책 쓰면서 제가 선물에다가 감사의 인사 뭐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냥 정말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만 그냥 우리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를 드릴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빼놓기가 참 그랬고 그다음에 사실 책 쓸 때 내용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운동을 함께 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눈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나 혼자 잘나서 이 운동을 하거나 나 혼자 특출나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여유가 생겼고 내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책을 쓸 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감사 인사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걸렸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와 함께 활동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특별히 꼭 집어서 저희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이 주는 영감이나 자극은 정말 매 순간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절대로 한 자리에 고여있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반성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고 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저의 넘치는 애정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뭉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역시 당사자와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성매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사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고민이 많이 담기셨는데,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고, 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자기 주장하는 것이 당사자의 경험이나 목소리와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사실은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성노동을 얘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좀 더 윤리적인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페미니스트도 사실 많고요. 그렇죠. 네. 근데 책을 보면 여기는 220쪽인데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냥 늘어놓기만 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어떤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쓰셨고요. 이 부분에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당사자들이 있죠. 특히나 성노동을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당장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런 현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는데요. 근데 제가 화내는 부분은 사실 당사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쉽게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성매매 경험 당사자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참 들었다.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인데 그러니 생각 다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랄까요. 나는 너네들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쉽게 자기 입장을 그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자기 고민 없이 너네들 인정해줄게. 이것도 저는 정말 위계적인 자세가 아닌가. 어떤 당사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 이야기를 한 당사자한테 그냥 다 돌리겠다는 뜻인 거죠. 자기는 그냥 책임 안 지고 그냥 들어줬으니까 됐잖아. 너네들 하고 싶으면 해. 라는 식의 태도가 저는 가장 무섭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었다면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논쟁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후로도 저는 계속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입장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렇게 가는 방법론이나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매 순간 맥락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인 그 뭐랄까요, 실태? 조건? 이런 것들은 매번 다 변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걸 취하는 게 가장 나은가라는 방법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성매매 방지법이 한계가 많습니다. 아직도 여성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정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당시에 통과시키는데
그리고 통과시키고 그 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장의 힘든 현실에 그나마 그 법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노동이나 이런 건 저는 가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럼 과연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지금 현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그나마 나은 법이 되지? 라고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합법화 국가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합법화한 국가의 정책들이 결코 현장의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매매방지법을 가진 우리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실수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그걸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성노동이나 성매매 합법화는 지금 현재의 답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현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좀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활동을 하다가 사실 반성매매와 성노동이라는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좀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 대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석사 논문을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좀 정리를 했었냐면 그때는 이 두 주장에 대해서 너무 이 대립이 극심하고 또 어떤 게 더 윤리적인 태도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때는 입장 없음의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윤리적인 거 아닐까? 더 열려있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그때는 생각하면서 사실 논문을 그렇게 결론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반성은 정말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여성들이 있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냥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겠죠. 승인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것 같네? 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참 가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성매매에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는 건 사실은 현실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고 승인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제3의 지대? 마치 이 현실에 없는 것 같은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는 사실 심판관 같은 태도잖아요. 그죠? 네, 너도 옳고 너도 옳아. 그러면서 자기는 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빠지지 않고 그 어느 한쪽에 손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세상에 중립이란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럼 그때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최선까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차선책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의 요즘의 고민은 어떻게 활동을 오래 할까이거든요. 그래서 선배 활동가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오래 하시지? 열심히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동력을 어떻게 이 20년 동안 유지하신 건지 제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후배 활동가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반성매매 운동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어요. 네, 제가 이 안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제가 정말 삶의 많은 엑기스, 아니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거지 특별히 현장에 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현장이 저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활동가들도 하지만 늘 아무리 내가 이 활동이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 해도 늘 쉽거나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게 그러한 에너지를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이 안에 활동을 해야지만 반성매매 현장에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반성매매 운동까지 아니더라도 예, 성매매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활동 안에 계신 분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초반에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매 순간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운동이 싫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매번 만나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특히나 매번 부딪히는 경찰이나 초기에는 더군다나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론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상당히 저에게 안 좋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막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도망가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은 돌아와서 이 일을 지금까지 쭉 해냈던 걸 보면 이 운동이 그만큼 저에게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다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에너지를 이 운동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반성매매 현장에 오히려 감사함, 그리고 함께했던 그 활동가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근데 참 이상한 건, 저는 하영 대표님이 힘들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물론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보다 이 반성매매 그 운동 안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정말 많은 이렇게 뭐랄까요,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요. 아,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뭔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에너지 넘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느끼는 어떤 연대의 그런 어떤 끈끈함, 무슨 사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끈끈함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진정성, 진심,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가 활동을 쭉 해올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힘인 것 같아요. 네. 또 사심을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전국연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국연대 활동가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존경합니다. 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댓글창에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네, 질문을. 네. 이렇게 댓글을 막 실시간으로 보니까 막 유튜버 된 걸 갖고 너무 좋으네요. 재밌어요. 네,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책에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읽으셨던 부분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네.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20년 가까이 반성매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던 소소한 기쁨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힘의 원천. 물론 활동가들도 힘이 되었고, 하지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책 서문에 썼던 내용인데, 물론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무섭고 뭐 그랬지만, 더 놀랬던 거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오라고 불렀던 그 여성의 힘에 놀랐어요. 사실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현장에 있었던 거라면 정말 저는 꼼짝 안 하고 업주말을 너무나 열심히 들으며 저를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서 현실 순응하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가 만났던 여성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힘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라도 기회만 된다면, 예, 정말 다른 어떤 기회가 온다면 나보다 더 용감하고 정말 멋진 여성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가 잊히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실 맨 처음 현장에 만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담이 아니라 무슨 사는 얘기 하는 것처럼 자기 현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곳에
버틸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너무 담담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다른 활동가들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또 사람 때문에 받는 위안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여성들을 현장 활동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 힘으로 여태까지 왔다. 너무 정답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반성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활동가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네. 네.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한 점인데요. 선생님, 반성매매나 페미니즘 외에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지? 저 관심사 엄청 많죠. 물론 제가 활동가들에게 가장 욕먹는 관심사는 책 읽기. 제가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왜 관련한 명상 서적이나 아니면 뭐 깨어나십시오 유에 자기 직면시키는, 저는 달달한 위안을 주는 책 말고 네 꼬라지를 봐라 뭐 이런 책을 정말 좋아해서 오히려 막 힘들 때 그런 책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왜 헐 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그렇지 라는 다시 좀 추스를 수 있는 힘을 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게 정말 힘이 주는 활동들이 있죠. 힘이 주는,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기타도 치고 책에도 썼지만 검도는 못하고 있지만 늘 좀 뭐랄까요, 몸을 움직이는 어떤 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도 늘 운동할 거리들을 같이 찾고 그랬었죠. 최근에는 제가 또 춤신춤망이라고 사실은 몸부림에 가까운 그냥 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마치 춤의 왕이 된 듯한 기분으로 즐기고 있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이 소소하게 저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주죠. 춤신춤왕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대구 지역 활동가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댄스 하시는 거죠? 저희가 38 서울 무대에도 그렇죠. 몇 번 올라갔죠. 그 38 세계 여성대회 서울에서 진행되는 그 행사에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야죠. 내년에 오시면 신박진영 선생님의 저희한테 뺏기지 말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성노동 지지자들이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의 성착취 피해자들과의 연대 아니면 단체들과의 연대가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매매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사실 성노동론이 무시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성노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려고 해도 그 국가에 어쨌든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성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사회에서는 저는 성구매 운동이 있는 게 아닐까, 일본은. 그리고 사실 일본의 얘기는 저희 한국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일본의 활동가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해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해서 그것이 여성인권과 관련해, 그러니까 사실 성노동도 여성인권을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어떤 것이고 여성의 권리를 위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여성인권에 대한 고민은 싹 빠져 있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 현실이. 그래서 일본의 사례들은 우리가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그래서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도 꽤 크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어쨌든 이웃한 나라로서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실 성교육 교재가 예전에 AV가 일본의 그러니까 성인, 그 AV라는 말도 참 성인 영화잖아요.
그 포장한 말이잖아요. 성인 영화라뇨. 어린이 만화 영화, 뭐 청소년 영화, 뭐 성인, 이게 아니라 포르노를, 그것도 아주 하드한, 그 다음에 또 일반 여성들을 길거리 캐스팅해서 정말 쓰고 버리는 수준의 그런 영화들을 성인 영화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예술 영화보다 일본의 성인 영화를 더 많이 본 듯한, 네, 워낙 저희가 저희 어릴 때도 많이 들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껏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바로 곁에 두고 있고, 또 그 문화로부터, 거기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저희 일제강점기 이후에 또 저희 한국의 현재 성매매 문화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도 함께 연대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성산업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맥락적으로 얽혀 있지만 또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운동에 있어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 보면서 좀 재밌었는데요. 선생님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질문이 네. 나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뭉치가 혹시 미웠던 적이 있나요? 얄미웠던 적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해주고 싶으신지, 또 두 번째 책을 쓰신다면 어떤 주제로 쓰고 싶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널려 있어서 돈 주고 사보는 책이 아니라 그냥 공공장소 이런 곳에 그냥 비치해두고 누구든지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예, 주민센터나 이런 데 비치해두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다음 질문인데요. 네. 작가가 되시니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를 후련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네, 일단 책을 통해서 제가 그냥 물론 많이 얘기해 왔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제가 20년 동안 쭉 있어 왔던,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제 현장 얘기를 하게 되고 성매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을 갖잖아요. 또 글도 쓰게 되고 또 단편적이나마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망라해서 썼던 것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쓸 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책으로 쓸 때는 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좀 성매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이 나오게 된 건 저희는 정말 좋은 일이죠. 네. 꼭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도서관에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봄알람에서 해주셨는데요. 책 작업하시면서 봄알람이 미웠었다네. 봄알람을 제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아니, 왜냐하면 저처럼 정말 소식도 끊긴 채 책 계약하고 나서 한 1년을 연락 두절하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도 기다려주셨죠. 그래서, 너무 고맙죠. 단지, 맨 마지막 막판에, 어찌나 갑자기 막 그냥, 네, 달리시던지, 예, 제가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서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정말 또 오랫동안 가지고서 고쳐 쓰고 그랬을 거예요. 또 책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표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조금. 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적은 없는데 제가 봄알람에 쓰신 거를 봤죠. 근데 이 블랙홀을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책 표지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들은 인사가 제 책 내용이 좋다는 얘기보다 이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책의 느낌이 좋다고, 재질이 심지어는 내용보다 재질이 좋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디자인 해주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책 내용도 좋고 디자인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소리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목도 굉장히 좋아요. 상식의 블랙홀이라고. 이거 어떻게 제목을 지으신 건가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제목, 책 내용에 나오는 제목이고, 제가 예전에 원고 쓸 때 사실 이 상식의 블랙홀은 정말
어떻게 성매매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갑자기 비상식이 되지? 라고 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저랑 얘기해서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책 제목이 이걸로 딱 정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그냥 참 좋네요 한마디 했습니다. 네, 참 좋아요. 네. 네,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데 왜 이렇게 성매매 업소를 자주 마주치게 될까요? 모두 눈 감아주기 때문인가요? 실제로 신고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하는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그거죠 핵심.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결국은 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은 무생물이잖아요. 법이 있어서 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들의 의지가 있어야 이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은 부족한 거죠. 좀 더 힘을 내야죠.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제가 읽은 부분 중에 또 마지막으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50쪽에 있는 내용인데 성매매 시장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데 어쩌겠는가와 같은 통념은 방법론일 수 없다. 누가 이 같은 체념을 추동하고 성매매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지 그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누군지 생각해야 한다. 라는 글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회피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성산업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이 거대하고 뿌리 깊은 폭력의 실체를 직시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쓰셨는데 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성매매에만 들어가면 너무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같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맞나요? 네, 다시 켜졌죠? 네, 이것은 이벤트 아닙니다. 네,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분명한 성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식의 블랙홀처럼 이건 너무 어렵다,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코멘트 플러스 또 지금 같이 이것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실 많은 독자들에게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책에도 누누이 썼지만 사실 성매매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불행한 시대가 만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매매가 그렇게 역사적 맥락으로 생긴 이 성매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규모가 크고.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구조가 너무 커요. 네.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센 나머지 사실 상식의 블랙홀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 규모가 너무 크고 그들이 이 구조를 계속 견고하게 가져가야지만 그들의 이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팅되어진 여기서 우리 개개인은 사실 구조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나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취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바꿔나갈지 변화시킬지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는 당연히 변하죠. 왜? 불행하고 정말 커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 그것도 인간이 만든 구조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구조를 우리가 왜 못 바꿉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그것이 엄청난 불행한 사태라면 우리가 당연히 바꿔나가야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꿉니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